평안하신지요? 제가 오랜 경험 끝에 알아낸 것은 마귀의 자식들, 일루미나티의 하수인들은 분명 음파를 이용하여 더러운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파 중에서도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으나 스피커들에 발산하는 음파 범위 내에서도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의 주파수대의 음파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추측컨대 0Hz에서 20kHz 사이의 대부분의 스피커들, 이어폰들, 헤드폰들의 음역대 가운데 100Hz 미만의 주파수, 특별히 30Hz 미만에 해당하는 음파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스피커가 달린 제품들이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은 물론이고 스피커가 달린 스마트워치나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 TV 등등 가해를 위한 기기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가 이토록 철저하고 쉼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전파무기 가해자들이 가해에 이용하는 방법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컴퓨터와 이를 원격으로 가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가해의 직접적인 수단은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들에 있는 말씀드렸던 스피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증거라도 하듯 컴퓨터의 글자값이 666이고 인터넷을 나타내는 www의 글자값도 666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바로 일루미나티의 지구 통제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전 세계에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 부지런히도 애쓰는 사람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위성 인터넷을 통해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도 인터넷을 공급해야 한다며 애쓰는 사람이죠.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이라는 소문이 도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고 계획되고 있는 현상들로 이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하는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의 계획과 속셈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아실 수 있듯이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들을 1초 이내에 연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만약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맞고 세계 단일 정부 등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길 원한다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1984라는 소설을 아시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작가가 조지 오웰일 것입니다. 이 소설을 저도 읽은 바 있는데 소설 가운데에서는 TV가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하지요. 네, 이 부분은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TV도 스피커가 당연히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는 것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피커 자체이거나 스피커가 달린 제품마다 전원을 끄고 연결선을 빼십시오. 무선이라면 그 무선 연결, 즉 블루투스 등을 지원하는 기기와 블루투스 스피커도 연결을 끊으십시오. 사실 요즘은 배터리가 달린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가해도구로서 너무나도 훌륭한 기기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들은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들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실어서 우리가 듣게 할 수 있으며 또 피해자 주변에 나는 소리들을 왜곡시켜 우리가 그 왜곡된 소리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해의 한 방식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100Hz 미만의 음파 대역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귀에 설치된 스피커 마이크 기능의 전파칩에 이 음이 들리게 하여 이 음이 들리면 설치된 이 전파칩이 우리 뇌와 신경을 조종할 수 있는 전파칩 혹은 나노 로봇을 다시 조종하는 식으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우리 아담의 후손들의 뇌를 조종하고 우리에게 갖가지 현상들을 일으켜 속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신경을 조작해서 우리 몸을 조종하거나 병의 증상들을 유발하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가해는 바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에 졸립게 하거나 피곤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시도를 해본 결과 이 마귀의 자식들이 이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스피커로 전달이 안 되게 함으로써 가해를 줄일 수 있다는 1차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원리이죠. 전파무기를 사용하는 가해자들이 100Hz 미만의 주파수를 이용한다면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통해 주파수가 최종 가해의 수단인 스피커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면 가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악 들을 때에 흔히 사용하는 EQ, 이퀄라이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퀄라이저가 모두 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일반적인 이퀄라이저는 대부분 12dB 이상으로 소리를 낮춰주지 않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보니 대략 64dB 정도까지 소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이퀄라이저라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도 테스트 중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이퀄라이저를 찾으셨다면
100Hz 미만의 주파수를 조절하는 바를 최대한 낮추어 세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이스 음에 해당되는 음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핵심 원리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잘 찾아보시면 60dB 이상의 음파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를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의 경우 중에 애플사의 제품인 경우 이런 소프트웨어를 찾기가 힘들게 되어 있고 더구나 아이폰으로 음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은 이렇게 주파수 대역별로 조절할 수 있는 상세한 이퀄라이저를 제공하지도 않고 다만 미리 세팅된 값으로 선택할 수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또한 애플사는 자사의 제품에 달린 스피커의 개수를 새로운 기종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늘려온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애플사의 제품들은 스피커가 좋기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애플사의 제품들이 모든 면에서 가해를 줄이는 데에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경우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다른 앱들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보안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패드의 경우에는 아마도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차원에서 이퀄라이저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이고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64dB 정도로 소리 크기를 조절 가능한 제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어차피 시스템에 다른 앱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일단 아이폰의 설정, 음악, EQ로 들어가셔서 제공되는 옵션들 중에 리듀스 베이스를 선택하셔서 시스템 차원의 이퀄라이저도 베이스음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설정하신 다음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다른 회사 제품의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스피커입니다. 유의하실 것은 반드시 다른 회사 제품의 이어폰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사의 에어팟 시리즈의 경우 별도의 하드웨어적인 EQ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의 이어폰을 선택하실 경우 그 회사의 이어폰의 EQ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앱을 제공하는 이어폰으로 알아보셔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블루투스 이어폰의 하드웨어적인 이퀄라이징을 할 수 있어 애플 디바이스의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가해,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낮출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원리입니다. 물론 이때 조절 가능한 데시벨의 크기가 클수록 가해에 대응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런 방법들은 제 경험과 주관적인 견해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파무기 피해를 받으시거나 혹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면 잠이 오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의 내용에 믿음이 가시는 분들만 시도하십시오. 그런 분들 모두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통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과 제 채널 영상들을 다른 더 많은 분들도 보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